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서화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정상과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해 씨름했던 고민과 역사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건강과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질환과 비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어떤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정신에서 있어서의 정상과 비정상은 이 정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까다롭습니다. 정신에 있어서 이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정신건강, 정신질환이죠. 즉 정신건강은 정상이고 정신질환은 비정상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의학적 모델에서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먼저 정상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정상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옥스포드 사전에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좀 더 올바르다라는 개념이 있고 영어에는 평균적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이는 정상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개념에는 이상적 정상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 혈압은 수축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은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압은 향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건강한 혈압입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 혈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인구에서 고혈압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평균 혈압은 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 정상은 경험에 바탕한 정상 개념입니다. 즉 평균과 분포로 결정된 정상이지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 때 비정상으로 볼지는 자의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있어도 평균적인 상태를 정상, 그에서 멀어진 상태를 비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키라고 할 때는 통계적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건강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정신이 건강한 상태란 무엇일까요? 정신건강의 정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WHO의 정신건강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이란 각 개인이 자신만의 가능성을 깨닫고 삶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대처하며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일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을 담고 있죠. 어떤가요?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이상적인가요? 정신건강을 정의할 때 여러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평균은 건강한 사람과 병리를 가진 사람의 혼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처럼 말입니다. 또한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문화, 역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원래는 둥근 모양이어야 하는 적혈구가 나처럼 길쭉해지는 병입니다.
이런 겸용 적혈구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이 정상 적혈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빈혈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질병이 말라리아가 많은 곳에서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특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 상태와 지속적 상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발목이 삐어서 뛰지 못하는 운동선수와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일까요? 또한 정신 건강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좋은 것일까요? 개인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에게 좋은 것일까요? 창조성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적응에 좋은 것일까요? 이번에는 정신질환과 비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신질환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개는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펜로스 증후군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중에는 정신의학에서 정식으로 사용되는 병명도 있고 의학적 병명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호응을 얻어서 널리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늙은 시녀의 광기, 편집광, 만성 망상성 정신병 등 통일되지 않은 병명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쓰였죠. 이 단어들은 모두 다양한 병적인 정신 상태, 즉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명이 붙이는 것은 자의적이었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려는 노력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신의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려는 가장 담대한 시도는 바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즉 줄여서 DSM이라고 부르는 저작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신기능 부전, 그리고 의미 있는 고통, 활동상의 장애를 가질 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반응은 제외하지요. 바로 정신질환이 사회의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규범과 질서, 문화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은 다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정상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반정신의학 운동입니다. 핵심 주장은 정신장애가 평균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한 집단적 통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정신분석가였던 토마스 사즈입니다. 토마스 사즈는 정신질환의 개념은 신화 혹은 은유라는 말을 하였죠. 즉 정신질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 한 인간에게 이름 붙이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RD로 더 유명한 로널드 랭은 광기란 사회의 산물이며 미친 사회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규범에 반하는 자유주의적 분위기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의학의 진단체계에는 DSM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DSM의 가장 첫 판에는 사회병질적 인격장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DSM의 세 번째 판을 출판할 당시에는 동성애를 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DSM-3부터는 동성애가 질병 목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